안녕하세요. 꽃사슴TV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책은 호감 가는 대화에는 8가지 절대 법칙이 있다. 스쿤 지음, 박진희 옮김, 출판사 미디어 숲입니다. 이 책의 저자 스쿤님은 인터넷 온라인 스피치 수업을 진행하며 수만 팬들을 거느린 말하기 고수입니다. 중국의 전문 스피치 교육 스튜디오 호이신방의 설립자이자 전문 연설 코치로서 그의 사명은 고객 개개인이 가진 언어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수업을 하다가 공통된 문제점을 발견했는데요. 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자주 범하는 실수의 종류가 8가지 법칙으로 정리되어서 이 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자신의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말을 잘못하여 실패하기 일쑤죠. 대화를 나누다 언어 표현의 장벽에 부딪혀서 자기 생각을 조리 있게 잘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자신은 전부 전달했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은 고작 절반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자는 어느 날 영어 단어 랭귀지를 보는 순간 영감이 떠오릅니다. 어쩌면 랭귀지의 각 철자로 말하기의 요소들을 대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심 끝에 드디어 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자주 범하는 실수의 종류가 8가지 법칙으로 정리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하기 법칙 1. 논리, 말하기 법칙 2. 유추, 말하기 법칙 3. 장면 묘사, 말하기 법칙 4. 좋은 사례, 말하기 법칙 5. 예측 불가, 말하기 법칙 6. 질문, 말하기 법칙 7. 이득, 말하기 법칙 8. 공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중에서 ask,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말하기 법칙 6. ask, 질문입니다. 썰렁할 때 질문을 던져라. 상대와 소통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질문입니다. 괜찮은 질문은 상대방에게 큰 깨달음을 일깨우는 효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의 역효과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상대가 당신의 질문을 들었을 때 질책이나 취조를 당한다는 기분이 들면 그 질문은 실패한 질문입니다. 또한 해서는 안 되는 질문도 있습니다. 직장 동료에게 연봉을 묻는다든지 사는 곳이나 가족관계 등의 사적인 질문은 비즈니스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여러분이 처음 만나는 사람과 대화할 때는 양쪽 모두 적당한 양의 정보를 주고받아야 합니다. 이 정보를 기초로 서로의 교집합을 찾아내면 좋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동일성 원리라고 부르는데요. 누구든지 자신과 공통점이 많은 사람에게 믿음을 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그 남자이고 장모님의 요리 솜씨가 수준급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어머님이 요리를 잘하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요리를 제일 잘하시나요? 그리고 그 요리를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 식으로 말을 이어가면 됩니다. 이와 같은 질문을 하면 어색한 자리의 분위기를 좋게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배워두면 곧바로 사용할 수 있는 질문 요령 6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질문 요령 1. 배움의 자세를 보인다. 부장님, 이번 프로젝트 관련해서 의견이 있는데요. 오늘 시간 되시면 들어보시고 피드백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과장님, 제 생각은 이러이러한데 과장님 생각에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가르침을 받을 자세를 보이는 것은 상사에게 대화의 주도권과 결정권을 넘기는 행위입니다. 자신의 의견에 아무리 문제점이 많아도 상사는 질문 뒤로 보이는 여러분의 적극적인 모습을 높게 평가해서 당신의 의견을 존중할 것입니다. 여기서 가르침을 받을 자세를 취할 때, 즉 질문할 때 다음 3가지 사항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1. 친밀감을 형성해라. 2. 좋은 목소리로 연습하기. 3.
최대한 완곡하게 질문하기입니다. 가르침을 받을 자세를 취할 때 다음 3가지 사항을 주의하면 좋습니다. 첫째, 좋은 타이밍을 찾아라. 이 말은 상사가 바쁜 시간대는 피하라는 말입니다. 둘째, 생각하고 말하라. 아무런 준비 없이 말을 꺼내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부장님, 제가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괜찮을 것 같나요? 그게 아니면 고쳐져야 할 부분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예의 바르게 가르침을 구한다면 상사는 여러분의 질문을 기쁘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 3번째, 기초적인 문제는 물어보지 마라. 우리가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상사는 보통 이렇게 말씀하죠.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봐도 좋아. 하지만 정말 아무거나 다 물어본다면 귀찮아할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가르침을 원하는 자세를 취하기 전에 그 문제를 꼭 상사에게 물어봐야만 해결할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이전에 동료나 고객에게 물어서 해결할 수 있다면 그쪽을 우선해야 합니다. 질문 요령 2. 적절한 질문으로 문제의 요점 파악하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사와 대화할 때 설명하는 데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상사가 그 말을 이해했는지는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상사는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한 채 그가 뭐라고 하든 오케이 하게 됩니다. 이를 상사의 지시로 여기고 그대로 이행한 사람은 일을 끝마치고 나서야 무언가 빠진 부분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지요. 이럴 때 다음 2가지 방법을 사용하면 쉽습니다. 첫째, 상사가 그 일을 지시한 이유를 확인하라. 이 말은 과장님, 이 일은 제가 맡아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 일을 지시하신 것인지 궁금해서 그러는데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아마 당신은 그 이유를 알면 일에 더 큰 의욕이 생길 것입니다. 2번째는 상사가 원하는 목표치를 확인하라. 상사가 시킨 일에 아무리 자신감이 넘쳐도 절대 바로 알았다고 대답하지 말고 일의 마무리 정도를 확인해 보면 좋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지시하신 일은 어느 정도로 처리하면 괜찮겠습니까? 반대로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라면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지시하신 일이 잘못된다면 어디까지 적정선으로 잡으면 될까요?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자. 질문 요령 3. 직설적 질문 대신 돌려서 질문하기. 질문이 좋은 대화의 방식이라고 해도 질문은 질문일 뿐입니다. 물어보는 말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질문을 한다면 오히려 나쁜 반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할 때 텍사스에서 온 왓슨이라는 기자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대통령님, 당신이 텍사스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제가 기자라면 질문을 이렇게 바꿨을 것입니다. 대통령님, 최근 여론조사 결과 텍사스 지역에서 지지도를 올릴 필요가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데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앞에 기자가 질문했던 것과 비교해보면 이 질문은 상대적으로 완곡하게 들립니다. 여기서 2가지 질문 기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나를 주어로 하지 않기. 둘째는 부정적인 말을 긍정적인 말로 바꾸기입니다. 사람은 부정적인 말이 들어있는 질문을 받으면 제대로 된 대답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반격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따라서 필요가 있어 보인다 등의 긍정적인 질문을 하면 듣기에 거부까지 않아 답변을 들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질문 요령 4. 난처한 질문에는 반문하라. 사람들은 질문하는 방법에 대해 별도로 배우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어느 순간
대답하기 어렵거나 껄끄러운 질문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는 당신은 생각할 시간을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그 다음 지금 설명드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시간을 벌어보면 좋습니다. 첫째, 상대의 질문을 인정하기. 둘째는 반문하기입니다. 다음 들려드릴 한 판매 직원과 고객의 대화입니다. 여기 브랜드 제품은 뭐 이리 비싸요? 이럴 때 언변이 좋은 직원은 해명하고 싶은 마음을 꾹 참고 이렇게 반문합니다. 고객님, 왜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혹시 저희 제품 중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반문의 기법을 사용하면 몰랐던 사실의 진상을 알게 되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난처한 질문을 받았을 때 급하게 답변하려 하지 말고 왜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한데 이유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반문하면 당신은 진지할 뿐만 아니라 매우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질문 요령 5. 숫자를 이용해 질문하기. 행복의 크기를 1점부터 최고 10점까지 매긴다면 여러분은 몇 점을 매기겠습니까? 지금 느끼는 행복의 크기에서 2점을 더해야 한다면 일상에 어떤 변화를 줘야 할까요? 방금 들려드린 두 질문은 숫자를 활용한 질문의 예시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1에서 10까지 새겨진 자가 있다고 생각하고 말로 형용하기 힘든 것을 설명해야 할 때 이를 꺼내 써보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 네 태도가 어떤 것 같다고 생각하니? 같은 개방적 질문에는 마땅한 답을 찾기 어렵지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그래요. 같은 식의 모호한 대답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부하 직원의 태도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된 일이야? 라든가 왜 일 처리를 이런 식으로 하지? 같은 직설적인 질문을 던지면 상대는 그 말에 수긍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점수를 매기게끔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숫자를 활용한 방식입니다. 만약 A씨의 근무 태도에 대해 직접 1점부터 10점까지 점수를 매겨볼 수 있을까? 네, 5점요. 그 대답에 대해 이렇게 또 질문합니다. 나는 A씨가 왜 자신에게 5점밖에 주지 않았는지 궁금한데 이유를 들어볼 수 있을까? 자, 이 질문의 배후에는 상대가 객관적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인을 찾기 바라는 상사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처음 했던 날카로운 질문보다 이런 식의 질문이 둘의 관계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상대의 답변에 이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A씨는 점수를 높이기 위해 어떤 일을 할 생각이야? 네, 제 생각에는 8점까지는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획을 다시 짜고 직무 수행 능력을 높일 만한 다른 방법들도 고려해 봐야겠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잡히네요. 부장님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숫자를 활용한 질문은 상대방이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 방안까지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질문 요령 6. 기대하는 답으로 유도 질문하기. 질문은 반드시 목적과 동기가 분명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대의 대답이 당신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같은 내용을 질문하더라도 질문의 방향이 다르면 상대도 다르게 받아들이고 긍정의 대답이 돌아올 가능성이 커집니다. 미국의 시카고 대학교 심리학 교수 에드윈 그로스는 175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실험을 했습니다. 먼저 같은 볼펜을 사람들에게 보여준 뒤 두 조로 나눴습니다. 1조의 사람들에겐 볼펜의 장점을 물어보고 2조의 사람들에게는 볼펜의 어떤 점이 마음에 들지 않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조 모두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이 펜을 살 의향이 있습니까? 결과는 확연히 차이가 났는데요.
1조에 속한 사람들의 36%가 볼펜을 사겠다고 답했지만 2조에 속한 사람들은 고작 15%가 펜을 살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실험은 유도 질문의 힘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유도 질문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음 예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이 판매자라면 이런 질문은 삼가해야 합니다. 고객님, 혹시 제 설명이나 저희 제품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이 질문을 제품의 좋은 점을 찾고 만족감이 들도록 유도하는 질문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고객님, 저희 제품에서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으신지요? 또 상사와 자신의 근무 태도에 관한 얘기를 한다면 피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부장님, 제가 일을 할 때 고쳐야 할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 질문은 대신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부장님은 제가 어떤 직원이 됐으면 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하면 부장님은 여러분의 미래 발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몇 가지 괜찮은 조언을 해줄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소통하다가 난처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긍정적인 질문을 통해 상대가 좋은 점만 바라볼 수 있게 유도해야 합니다. 상대와 소통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질문입니다. 질문을 많이 할수록 꺼져가는 소통의 불씨를 되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호감 가는 대화에는 8가지 절대 법칙이 있다. 이 중 질문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책에는 좋은 내용이 많으니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이상 꽃사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